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농민단체들은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업계와 조선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협상 결과를 반겼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기획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KBS 12시 뉴스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상호 관세는 당초 예정됐던 25%에서 낮춰져 15%로 확정됐습니다. 네, 쌀과 소고기는 추가로 시장을 개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방준원 기자, 협상 타결 직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는데요. 대통령실도 긴급하게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열어 합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미국이 내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했던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일본, EU가 미국과 합의한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아졌다고 밝혔는데요. 김용범 정책실장은 FTA에 따라 12.5%를 주장했지만 15%로 정해졌다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은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거라는 게 정책실장의 설명입니다. 우리나라 대미 투자액은 3,500억 달러로 합의됐는데요.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확대 차원에서 1,500억 달러가 한미 조선협력 펀드로 조성됩니다. 선박 건조와 유지, 보수, 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전반을 포괄하게 되고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와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 역시 2천억 달러 조성될 예정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관심을 모았던 쌀과 소고기 시장과 관련해선 추가 개방은 없을 거라면서요. 먼저 미국이 관심을 크게 가져온 그렇습니다.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에 대한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있어선 추가 양보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농축산물도 포함해 완전 개방이라고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은 실무적 합의 내용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우리 협상단도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협상 경과를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 가운데 특히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 등이 우리 기업에게도 기회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양민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부가 시한 하루 전 극적 타결을 이루기까지 미국과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온 한국협상단은 이번 합의가 상호 호혜적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상호 관세는 15%, 자동차와 부품 관세도 일본과 동일한 15%로 인하됐고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 관세도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협상단을 이끌어온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특히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돕는 새로운 기회이자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우면서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밝힌 3,500억 달러 금액은 조선업 분야 1,500억 달러와 대미 금융 패키지 2,000억 달러를 합친 것으로 경제 규모를 감안해 일본의 36%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축산물과 관련해 추가 시장 개방은 하지 않되 검역 절차 개선 등 비관세 장벽 관련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처간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협상단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일본 등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 인하로 우리 기업들이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이번 합의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품목별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살펴봅니다. 15%까지 관세율이 내려간 자동차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그간 대미 수출에 25% 관세율을 적용받아왔던 자동차. 이번 협상으로 관세율이 15%로 낮아지며 일본, 유럽연합과 관세율이 같아졌습니다. 한국으로선 관세율이 경쟁국들보다 높을 경우 입게 될 막대한 피해에 대한 우려를 일단 덜게 됐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 이전 일본과 유럽연합산 자동차 관세가 2.5%, 우리는 FTA로 무관세였던 걸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15%인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12.5로 주장했으나 그거는 거기까지는. 미국의 개방 압력이 거셌던 농산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는 걸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협상 카드로 내밀었던 조선업은 한미 협력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투자를 약속하며 조성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규모 펀드. 이 가운데 1,500억 달러가 조선업에 투입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상호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야로 꼽히는데 선박 건조와 유지, 보수, 정비 등 조선업 전반에 대한 협력이 포괄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미국산 수입을 늘리기로 한 액화 천연가스, LNG의 경우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입하는 규모라 추가로 없는 수요를 만들 일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오늘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소식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먼저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협상 실무자들도 협상 결과를 알렸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부과했던 25%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한미 무역협상 타결 소식은 통상대표단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6시 50분쯤 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시작한 지 30여 분 만에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500조 원 규모를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산 LNG 등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 규모로 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며 앞으로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 백악관을 찾아 정상회담을 열고 추가로 거액의 투자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며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을 수용하는 데 합의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러터닝 미 상무장관도 한국과 미국이 역사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반도체와 의약품의 품목별 관세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유럽산 의약품에 15% 관세를 부과한 것을 최저 수준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50%의 관세 부과가 발표된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제품에 대해선 한국도 동등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다음 달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양국 외교라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기 위해서 협의에 나섭니다. 보도 이희연 기자입니다.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약속한 투자 금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될 거란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정상회담 일정은 양국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주 내로 됐고 곧 이어서 한미 외교라인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 날짜와 방식 이런 거를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당장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다음 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 한미 간에 상호회적인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 같고요. 양국 정상이 만나면 구체적인 투자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나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진행될 거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상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펀드를 제외하면 우리 투자 펀드는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36%에 불과하고 훨씬 더 많은 안전장치를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농민단체들은 이번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농업 개방 위협을 상당 부분 막아냈다면서도 앞으로 미국 측에 추가 요구가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황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민단체들은 이번 관세 협상 결과 소식에 일단 안도감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위협 저지 공동행동 등 농민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부터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과에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농업 개방 위협을 상당 부분 막아냈다는 점은 다행이라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쌀하고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고 무슨 요구를 또 미국에서 어떻게 할지는 가슴을 졸이면서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민단체들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하루 앞둔 어제부터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반대하며 철야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협상을 책임진 강요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자동차 업계와 조선업계도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반도체 업체 등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철강업계 등은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 4달 만에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은 15% 관세를 적용받게 된 자동차 업계는 환영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해주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협력 펀드와 한미 간 협력 확대 등 협상 내용을 전해들은 조선업계도 반색했습니다. 조선업 관계자는 자국 내 선박 건조만 고수했던 보수적인 미국 시장을 개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한국은 신규 시장 진출, 미국은 조선업 재부응을 얻을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반도체와 의약품 업계도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2,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한미 양국 간 협상 타결을 통해 불확실성이 감소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8월 중순 발표가 예상되는 미국의 반도체 관련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와 양국 간 협의 결과 등에 따른 기회와 리스크를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설명했습니다. 반면 기존 관세율 50% 유지가 결정된 철강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네, 정치권도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익을 철저히 지켜냈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관세율은 적절한 수준이라면서도 대미 투자 규모가 부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에 값진 성과라며 환영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은 물론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없이 농민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본, EU와 같은 15%의 관세율은 적절한 수준이라면서도 대미 투자액에 대해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4,500억 달러 규모로 예정된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액수는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라며 결국 국민 부담이 늘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동차 관세 15% 역시 우리는 0%, 일본은 2.5%를 적용받던 데 비해 경쟁력 악화가 예상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 추가 협상이 없을 경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오늘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걱정과 기대로 지켜봤던 상호 관세율 15%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25%로 예고됐던 관세율이었는데 관세 유예 시한 하루를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오늘 협상 타결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협상 타결 전체적인 평가부터 한번 내려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촉박한 그런 협상 일정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그래도 이렇게 조속하게 타결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한국과 미국 간에는 FTA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예를 들면 자동차 수출할 때 2.5%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0%였었는데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약 2.5%에 우리가 약간 어드밴티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으면 지금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일본이나 EU처럼 15%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그런 협상 여건이라든가 이게 왜냐하면 한미 양국 간에만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다른 많은 나라들하고 같이 협상을 하면서 다양한 카드들을 자기들이 이제 손에 쥐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한국이 협상단이 굉장히 선방을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도 많이 없어진 측면.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한미 간의 어떤 제조업 협력 파트너로서의 그런 위상을 좀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어느 정도 마련된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요구했던 상호 관세율 자동차에 대해서는 12.5%였잖아요. 네, 오늘 2.5에서 10% 올리는 거였는데 네. 일본은 2.5에서 말 그대로 15%가 됐고 근데 우리는 0에서 15%가 됐고 그런 거죠. 약간 손해본 거 아닌가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게 이게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 협상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한미 FTA가 있는 걸 모르지는 않지만 그걸 그렇게 크게 존중해주지 않는 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협상장에서 그 논리가 잘 먹혀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일단 했다는 거에서는 저는 그래도 잘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협상 타결 내용을 보면 대미 투자 펀드 액수가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500조 원에 이르는 금액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3,500억 달러 펀드를 하는 것 중에서 특히 1,500억 달러는 이제 조선 협력 부분에 이제 활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레버리지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 협력을 요청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 내 조선 산업이 거의 붕괴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중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이제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의 그 조선업 그런 그 부흥을 위한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른 나라들, 일본이나 EU가 했던 그 펀드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3,500억이라면 좀 큰 거 아니냐, 네. 경제 규모에 비해서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상 이 1,500억 달러는 따로 빼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2,000억 달러, 그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니까 경제 규모 대비 이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그 2,0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국 간의 제조업 부흥을 위한 그런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저는 괜찮은 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게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LNG 포함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뭐 협상 초기부터도 사실 저희가 에너지라든가 LNG 이쪽 부분으로 좀 미국으로부터 구매를 좀 많이 하면서 사실 양국 간의 그 무역 수지가 좀 불균형이다. 그게 이제 미국의 주장이잖아요. 그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좀 물건을 사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줄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분야의 그 뭐 LNG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게 뭐 우리가 안 사야도 될 걸 사주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사는 거를 미국 쪽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상 타결 전에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도 미국으로 어떻게 보면 총출동했지 않습니까? 이재용 회장, 김동관 부회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까지 넘어갔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다른 나라들과의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협상했을 때랑은 굉장히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간과의 협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 우리나라 그 주요 글로벌 기업 총수들이 워싱턴 DC에 가서 어쨌든 측면 지원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그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이라든가 합작이라든가 좀 더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판에 이렇게 타결을 할 수 있었던 거에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 재계에서도 측면에서 그 정부의 협상을 최대한 우리가 국익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 협상 타결에서 살펴봐야 할 게 농축산물 시장일 건데요. 쌀과 소고기는 일단 추가 시장 개방은 막았습니다. 네. 다른 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번 협상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게 사실 농축산물 개방 문제였고요. 걱정이 많았죠. 예,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협상 과정 내내 미국하고 한국 간의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분명히 우리 그 농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여건을 감안했을 때 쌀이라든가 소고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해서 아마 미국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농산물 부분을 뭐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뭐 개방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실무적인 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해서 사실 대미 관세가 거의 0%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도 미국 측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밝혔죠.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또 오갈까요?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이렇게 즉흥적인 측면도 있고 사실 이번에도 원래 예정에 없던 그 협상단과의 그 트럼프와의 그런 그 미팅을 통해서 지금 갑자기 이게 발표가 난 거잖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새롭게 합의된 이 관세 협상에 대한 그 완전한 어떤 그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정상회담이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수는 있을 겁니다. 뭐 이게 통상협상 관련해서만 얘기가 아니라 양국 간의 예를 들어서 경제 안보라든가
또 뭐 방위비나 이런 어떤 안보 동맹 이런 그리고 이제 이 세계 경제 안에서의 어떤 그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양국 백악관이라든가 또 대통령실 간에 충분히 그 의제는 조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공천계부 의혹 핵심